아니, 어떻게 그래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얘를 항상 좋게 얘기했는데, 얘 인성에 대해서 내가, 그게 지금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게? 사생활 폭로로 16기 상철이, 16기 영숙, 영철, 그리고 변혜진을 11월 24일 마침내 고소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혐오가 생길 때 형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변혜진, 16기 영철, 영숙의 행동으로 세상은 더욱 각박해졌고 상철과 나쁘지 않은 관계였지만 서로 불신하며 상철이 11월 24일 마침내 고소했습니다. 영수가 너 보고 있으면 들어봐봐라.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인의를 베풀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욕하고 이용하면서 서로 불신하며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 또는 후천적 교화로 도덕과 선을 따르며 살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왜 앙심을 아직까지 품고 뭔가 틈만 나면 내가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쁜 말하고 악담하고 그래? 나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만만하게 보이며 제일 먼저 당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들은 악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 참았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혐오가 생길 때 형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의와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손자병법의 최상책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6개 준행랑이라도 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연락을 끊든지 그럼 기분 나쁘면 언팔을 하든지 왜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래? 피하는 게 불가능하고 상대방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 쳐들어온 병사들을 내가 해할 수 없다며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상대방의 노예가 되거나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때 좋아하고 실드까지 친 사람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된 상철은 영숙에게 반격하고 이겨서 박살을 내도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팔로워들이 그렇게 나한테 DM을 보내가지고 뭐 영수이가 이래서 나쁘다 저뜨다 하면서 온갖 욕을 해도 한 번을 내가 그거 동조해 준 적이 없는데 일종의 영숙에 대한 반격 그리고 가짜 위협인 블러핑으로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과를 받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응원하는 피드를 올리고 했는데 그러나 뉘우치지 않는다면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16기 영숙도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공격성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여 상철에게 패드립을 하기 전까지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16기 영숙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오로지 공격만, 즉 내가 너한테 벌을 줄게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와가지고 악담을 퍼붓고 진짜로 사람을 갖다가 매장을 시키려고 이렇게까지 너랑 그냥 아무 사이 아닐 때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너한테 내가 큰 죄를 지은 거야? 형벌을 강조한 법가의 창시자 한비자가 빈의 편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가까운 사람은 더욱 믿어서는 안 된다. 간신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내 아내와 아들도 믿을 수 없으니 그 누구를 믿겠는가. 화근은 사랑하고 아끼는 자로부터 온다. 무정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많은 세상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호구처럼 성문을 활짝 열어놓을 일은 없지만 자신의 성에 구원군으로 온 아군조차 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내가 응원하는 피드를 올리고 했는데 성벽을 잠그고 화살을 퍼붓습니다. 도와주고 위해주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발길을 돌리게 되며 오직 한 그런 피드에다가 내가 오히려 실드 치다가 욕 들어먹은 것밖에 없어. 그 성 안에는 간신들만 남고 성 밖에는 적들만 찾아와 앞으로 그곳은 더더욱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집니다. 도덕을 강조한 육아의 창시자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그것을 찾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웃이 있다. 현재 상철은 지지자들이 점점 나타나는데 영숙은 편집자랑도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이웃이 아닌 자신을 배후 조정하는 안신들만 들끓고 내 앞에는 적들만 있다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사건 터지면은 다른 사람 편들어서 나 같이 공격하고 라방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고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 주변에 덕을 베풀고 상철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이해와 배려를 해줬다면 상철이 영숙에게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귄 게 사귄 거라면 사귄 거겠지만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한 것도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진심이었고 비록 만나서 뭐 한 건 없지만 그리고 이해와 배려를 하는 16기 영숙이었다면 상철이 그런 영숙과 사귀지 않고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면 그 누구도 실드를 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6기 중에서 제일 진심으로 영숙을 생각해준 사람은 상철입니다. 네 욕 들어먹을 때 내가 오히려 실드 쳐주다가 내가 욕을 같이 들어먹었어. 근데 왜 지금까지도 앙심을 품어? 왜 지금까지 와서 댓글을 달아? 그거는 더가 지나친 거 아니야? 참 이번에 많이 실망하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하게 되네. 이미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순 없지만 영숙이 조금만 솔직해지고 이해와 배려를 하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형벌과 은덕을 동시에 쓰기 시작한다면 인생에서 다시 한번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솔로인 남자가 여자들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리고 미국 사는 상철이 조선에 왔으니 조선의 남녀 유별 법도를 따르란 말일까요? 여긴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걸까요? 아직도 영숙은 조선의 법도에 머물러 있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조선인지 헷갈리는 걸까요? 효와 연장자 공경이라는 예법은 다 갖다 버리고 언니한테 사가는 게 뭐가 큰 문제야 그게.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남녀 간의 예를 강요할까요? 자신은 산전, 수전, 공중전 겪은 여자란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상철에게는 왜 패드립을 할까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 상철이 영숙의 감정 쓰레기통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이 조금 상처받았다고 상철의 부모님까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을 해야 할까요? 감히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처를 가만히 둘 수 없고 망가뜨려야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맞는 걸까요? 가벼운 시기, 질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